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새벽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임박을 했는데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두 공동 설립자가 모두 사임을 하게 되는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다음날 많이 떨어졌고 또 지금까지 아이언큐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재를 해소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저의 예상과 이런 시나리오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5월 9일 장 마감 후 오전 5시에 아이온큐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전 5시 30분에 어닝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CEO나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뭐 결과 발표도 하고 애널리스트들과 Q&A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이 어닝콜을 중계를 해드리고 또 번역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요약본을 바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온큐는 1분기 매출을 650에서 750만 달러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월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664만으로 줬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줬어요. 한 요 두 사이에 6.5 밀리언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수치를 줬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충분히 초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전체 매출은 아이온큐는 3,700만에서 4,100만 달러 정도로 작년 2,200만 달러 대비 거의 70%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문제는 24년 전체 예약 수주 금액이 70에서 90밀리언 달러 정도로 작년 대비 한 8%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4년에 신규로 따오는 계약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추측을 해봤더니 현재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제품인 포르테 또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35EQ 수준으로 이 엔비디아의 DSG H100이라는 이 AI GPU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개.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가격이 이제 스위스 퀀텀 바젤의 두 대를 2,800만 불에 팔았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대에 약 1,40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190억, 뭐 한 200억 정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뭐 스위스 퀀텀 바젤이나 미 공군연구소 같은 이런 탐험심이 강한 조직들이 좀 가져다 쓰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4EQ 정도는 이 DSG H100의 35억 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상승이나 이제 주식을 진짜 크게 매수하는 매수세의 흐름은 2025년 64EQ가 나와서 이게 검증이 될 때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24년 에비타는 마이너스 110.5 밀리언을 예상하고 있는데 23년에 마이너스 78, 22년에 마이너스 13, 21년에 마이너스 49로 아이온큐도 연례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R&D나 시설 투자, 인력 증가로 인해서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큰 흐름을 알아둬야 됩니다. 아이온큐가 아직 적자 기업이고 적자가 계속될 수 있는데 기술 수준은 아직은 엔비디아 AI GPU 한 개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큰 맥락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아이온큐 상장 후에 나왔던 이런 실적들, 그리고 보통 장 후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본장에서 주가가 어땠는가, 거래량은 어땠는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EPS가 부진했죠. 매출은 뛰어넘고, 그랬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 세 개 분기도 보시면 매출은 예상치를 초과했는데 EPS가 예상치보다 못했을 때는 떨어졌을 확률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매출은 좋게 나왔는데 EPS가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 이제 매출이나 EPS가 다 좋았을 때는 주가가 20% 넘게 뛰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매출 EPS 다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다음날 본장에서는 대체로 큰 변동성이 나왔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적 발표 다음날 본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교훈으로 다음 예상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면 24년 1분기 예상 시나리오가 3가지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왜 중요한가? 공동설립자 두 분이 모두 사임한 후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명이 나간 것은 악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좋은 케이스는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그때는 이때와 같은데 20% 넘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터졌죠. 그래서 만약 이게 숫자로 아이온큐가 두 설립자가 다 나갔지만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주면 공동 설립자 사임 악재라는 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1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EPS 또는 매출 중 하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락할 거냐? 그거는 아이온큐의 적자 폭에 따라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아이온큐 본사 가려고 미국에 가 있었을 때였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을 했죠. 이때 이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나 봤더니 적자 폭이 커져서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시나리오 EPS 또는 매출 중 하나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건데 적자 폭이 커졌느냐 적었느냐에 따라 하락폭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그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22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때 매출 EPS 모두 부진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히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피터 제프맨 CEO가 이제 이사회 의장까지 잡음으로써 이사회가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줬다는 거는 아마 1번 시나리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물론 제 추측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난 23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실적 발표 때가 이제 애프터마켓이죠. 장이 끝난 후에 EPS는 예상치에 부합하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숫자만 나왔을 때는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어닝콜 중에 피터 제프맨 CEO가 김정상 CTO가 사임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고 정작 다음날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8% 정도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다. 그래서 이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1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자료 많이 보여드렸는데 월가의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 아니고요. 21년 실제 매출은 2.1밀리언, 22년은 11밀리언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 23년 실제 매출은 22밀리언으로 전해 대비 거의 100% 증가, 24년은 40밀리언을 예상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82% 성장, 25년은 82.4밀리언으로 전해 대비 106% 성장, 26년에는 153밀리언으로 전해 대비 86%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한 예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뭐 80%, 100%, 8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보면은 흑자 전환이 언제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피터 제프맨 CEO한테 직접 작년 5월 달에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면은 흑자 전환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흑자 전환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물론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예상치대로 성장을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아이온큐 같은 적자 성장주들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지탱될 수 있는 겁니다.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는가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거는 뭐 3월 6일에 아이온큐 IR 담당인 조던 셰피로 상무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고요. 공유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2가지 질문이 시애틀 공장에서 아이온큐가 미래 고객을 위해 더 많은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피터 제프맨 CEO가 이 공장 개장식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곧 추가 판매나 예약이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것에 대해 당연히 비공식 정보니까 저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저번 실적 발표 때 24년 전체에 걸쳐서 7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의 예약 수주를 예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그리고 가로치고 올해 안에 새로운 예약을 기대하고 있다. 뭔가 나오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670만 달러의 새로운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는 아니었지만 이 계약들, 계산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아이온큐의 전용 회선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제 예약은 있었다. 양자 컴퓨터 판매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올해 안에 큰 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5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공개 회사들에게 이런 쉘프 오퍼링이라는 잠재적 유상증자를 올려놓는 거는 매우 표준적인 도구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도 실행을 했었고 다른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꼭 가까운 미래에 사용되지 않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당장 유상증자를 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 뉘앙스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올해 안에 큰 계약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유상증자 당장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올까?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이온큐 24년 1분기 실적 발표는 공동 설립자 2명 모두 사임한 후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EPS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고 2분기 전망까지 좋게 준다면 공동 설립자 사임 악재라는 큰 악재가 해소가 되고 피터 제프맨 CEO가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권력구도 안정화로 인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상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핵심 가치는 장기 적립식 투자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적 발표 바로 다음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2시에 아이온큐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웹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온큐가 현재 큐비트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러 양자 칩들을 이제 광섬유,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최근에 1단계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기술의 2단계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이 기술을 완성해서 시연하겠다 했는데 이 1단계가 한 2월쯤에 나왔죠. 그리고 2단계가 지금 5월, 3단계가 한 8월, 4단계가 한 11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시연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웹미나를 바로 실적 발표 다음에 가지는 게 아닌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 같다. 왜냐면 아직 시장은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나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된다면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진영에서도 엄청나게 앞서가는 거고 양자 컴퓨터계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올해 시연할 예정이고 잠재적으로 27년쯤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평을 해보면 실적 발표 어닝콜 굉장히 중요하고 체크해야 될 중요한 이벤트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는가,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가, 잔여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만약 부족하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Q&A에서 이런 핵심 경영진들이 어떤 힌트들을 던져주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아이온큐 CFO와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 실제 발생을 안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Q&A 같은 데서 일부러 이렇게 힌트를 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Q&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제가 또 내일 영상 또는 유튜브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거는 현재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하나의 QPU에서 이 큐비트와 광자 간의 얽힘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단계인데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해요. 근데 이미 아이온큐는 이걸 달성을 했고 2단계는 2개의 QPU에서 각각 큐비트와 광자를 얽히게 하는 거. 한 단계 진보된 거죠. 3단계는 이 2개의 QPU에서 얽히게 한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단계. 그러니까 이 2개의 QPU가 연결되는 단계인 거죠. 4단계는 이제 여러 개에서 큐비트와 광자를 얽히게 해서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어쨌거나 1단계가 제일 어렵다라고 아이온큐는 명시해놨는데 그거를 달성을 했고 이미 이 기술은 연구실에서 시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상업화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실적 발표 어닝콜 일정
뭐 과거에는 어땠고 주가는 어땠고 저의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아이언큐 투자자로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좋은 숫자들 또 좋은 소식을 보여줘서 이 공동 설립자들이 떠난 것은 아이언큐에게 큰 악재다라는 이런 의구심들을 시원하게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또 실적 발표 때 유튜브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